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모멘텀은 바로 과거 정권 교체 시 북한이 보여줬었던 특이 행동 4가지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야, 주식방송에서 북한이 특이한 행동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어요. 주식시장은 모든 키워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특이 행동하면 올라가주는 결국 테마는 방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근래 들어서 사실 방산 섹터가 굉장히 많이 부활받아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군비 경쟁 이슈로 인한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도 있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천궁 수출 관련된 이슈도 있고, 방산 쪽의 이 섹터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 달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큰 이슈가 2가지나 있죠. 네, 2가지나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북한이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이런 도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선제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이슈가 있었죠. 1987년도였죠. 그때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때였었는데, 그때 대한항공의 칼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직선제로 바뀌는 첫 어떻게 보면 선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칼기 폭파 사건 해가지고 굉장히 비중 있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선거철, 그러니까 선거철 때 북한이 움직인다라는 건 이제 다 커서 이제 좀 체감을 한 거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북한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북한이 이렇게 좀 안 좋은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뭐 그렇게 편하게 말하죠. 예, 네. 꼭 이제 선거 되면은 이제 북한놈도 미사일 한 방씩 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칼기 폭파 사건이 이 선거 전으로 움직였었던 이 북한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정치적인 여파도 굉장히 많이 주는 게, 사실 맞아요. 여당에서 이 사건을 기반 틀로 해가지고 김영삼 후보하고 김대중 후보하고의 단일화도 무산이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안보 관련된 이슈로 또 엮여가지고 한타임 또 지지율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요소로도 좀 많이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987년도 전 칼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실 이슈가 됐었던 게 결국 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는 사건에 대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한이 NPT를 탈퇴를 하고 어떻게 보면 핵실험에 들어가 줄 수 있을 만한 그 첫 번째 기반을 만든 사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 제네바 합의 파기 사건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이 합의로 인해 가지고 북한은 지원을 받았고 핵 개발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성장을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합의였었는데, 이걸 탈퇴함으로써 이제 핵 개발을 하겠다라는 하나의 이 전초적인 단계가 깔려버렸었거든요. 그렇죠. 이걸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는 상대적으로 좀 친하게 가자라는 이제 정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맞습니다. 실제로 좋게 가자라는 스탠스에 이제 당에 그쪽에 이제 선출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야 우리 잘하자, 너네 이런 것만 살짝 포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도 많이 도와주고 미국도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잘 가자 했는데, 북한이 그때 먹고 살기가 좀 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방에 이걸 딱 파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굉장히 또 위험한 또 그런 한반도의 상황에 또 직면했었던 그런 또 사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는 사실 이명박 당선 시에는 별다른 도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을 했었을 때 이슈가 하나 터졌는데, 그게 제3차 핵 이제 실험이 한번 터지면서 이제 제대로 핵실험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부분이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좀 불러일으켰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의 단계적인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에 현 정권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을 때에는 북한은 5월 달에만 4차례나 미사일 도발이 나와줬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밀고 있었던 현 정부였기 때문에 대외적인 시각에서는 협상에서의 이렇게 유리함을 가져오기 위함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과 이 북한의 행동에 좀 집중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공격을 하겠다. 선제 공격 이슈도 사실 있었던 상황이었고, 최근에 들어서 저번 달 24일만 해도 ICM 도발도 사실 있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번 달에는 더 큰 문제가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110주년을 맞이하는 북한에 어떤 것이 있죠?
태양절 있죠. 태양절 이슈가 있습니다. 110주년 태양절을 앞두고 더 재미있게도 4월 달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바로 그 전에 한미 연합훈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월 달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는 달입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취임도 하고 이 110주년도 같이 태양절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스탠스가 과연 이번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들은 언제나 좀 강대강이었었죠. 그쵸. 네. 뭐 북한은 아무래도 이제 핵을 뭐 이제 갖고 있으니까 약간 좀 세게 나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이 미안하단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해요. 실제로 옛날에 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랑 목함지뢰 때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국방장관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협상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막 진짜 세게 나갔다고 해요. 언론에서 나온 것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게 나가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북한의 우두머리 중 한 명이 따라오더래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마무리합시다. 약간 이 비공식적인 이제 카더라인데 그러면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우위를 점했다. 뭐 이런 사건도 있는 것처럼 북한은 미안하단 말 절대 안 하고 일단 미사일 쏘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뭐 윤석열 당선인의 당이 아무래도 이제 선거 전부터 약간 좀 이제 강한 스탠스로 이제 나오시다 보니까 북한이 이때다 싶은 거죠. 뭐 태양절도 있겠다, 한미 연합작전도 있겠다. 너 한번 정치 한번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한번 봐봐. 우리를 얼마나 컨트롤하기 어려운 건지 한번 당해봐. 하면서 뭐 이제 그런 의도들이 깔려 있을 텐데 사실 충격적이었던 거는 문재인 정권 때 미사일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제 굉장히 가교 역할을 열심히 했잖아요. 미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판문점 가가지고 두 분이서 따로 막 벤치에 앉으셔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믿을 족속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뭐 그때 이후로 갑자기 미사일 팡팡 쏘고 막 김여정이 뭐 어디 막 때려 부시고 막 오늘이 주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주말인데 오늘도 막 미치광이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선제 타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영향이지만 이게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테마잖아요. 사실 이 방산 테마가. 테마인 부분 그리고 4월 달에 여러 이슈들이 걸쳐 있기 때문에 한 번 또 관심을 불가피하게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또 이번 재료를 갖고 온 거죠. 이 모든 스토리를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가 이제 방산 섹터를 봐야 되는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일련의 모든 사건은 그냥 발생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단계가 있고 지금 그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의 그냥 테마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 한정판에서 말씀드리는 재료는 그냥 테마가 아니라 실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섹터에도 같이 키워드를 잡아드리고 있는 건데 방산 섹터는 이제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과는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쏘면 잠깐 반짝 올라가는 그런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LIG 넥스원에서 이제 청군 관련 수출 관련된 이슈도 있을 뿐더러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의 단계적인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가 터지기 전에 벌써 그런 단계적인 상승의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러시아로 한번 테마가 붙고 또 북한으로 테마가 붙지만 이 테마를 연속성을 갖게 하는 것은 결국 실적이거든요. 근데 그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또 섹터다 보니까 이 방산주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신 과거에 그냥 미사일 한번 쏘면은 반짝반짝하고 하는 그런 테마가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 기업군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탑픽을 LIG 넥스원 뭐 그 다음에 뭐 세컨 픽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쵸, 정도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이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이제 하나 디펜스의 지분을 100% 갖고 있다. 맞습니다. K9 자주포의 실수혜주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또 위성 쪽으로도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AP 위성 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예전만큼 빅텍하고 한일단주 이런 테마들이 예전만큼은 그렇게 활발함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또 4월인 만큼 이런 단발적인 테마와 실질적인 수급까지, 뭐 실적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합쳐놓으면은 뭐 1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맞습니다. 네, 그 안에서 한번, 이 기업이 어떤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구나, 얘는 잠깐 테마구나라는 것을 구분을 하신다면 주식시장 대응하실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한정판에서는 이 재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업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영상 길이가 30분, 40분, 1시간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재료를 조금 체크를 다 해드리고 이 재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저희가 관련된 종목이나 관련 기업분들이 체크를 딱 해드리면 최소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예, 한정판의 취지는 이런 또 현재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는 거기 때문에 뭐 방산하면은 뭐 LIG 넥선 좋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 주식이란 게 한 번 그냥 이렇게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투자해서 분석을 쫙 하면 그 머릿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거든요. 근데 나중에 딱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움직이네? 뭔 일 있나? 이렇게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낚싯대를 던져서 저희가 떡밥은 끼워드릴 수 있어요. 던져가지고 이거 돌리는 건 이제 또 직접 하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도 도움도 받아가시고 스스로 성장을 해나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